너무 추워. 왜 아빠 생일날은 항상 추울까? 죽은 아들 생일날 무덤 찾은 백만장자 아들과 닮은 남매가 미역국을 올려놓고 우는데 아들 생일날 무덤을 찾은 백만장자 중년 부부 죽은 아들과 또 닮은 허름한 옷차림의 남매가 미역국을 올려놓고 펑펑 울고 있는 것을 보는데 폭설이 쏟아지던 겨울밤 사람 하나 없는 묘지에서 8살 소녀와 6살 남자아이가 미역국 2그릇을 묘비 옆에 올려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생일인데 엄마도 보고 싶어서 같이 왔어. 그때 바로 옆 묘지에 케이크를 들고 나타난 한 중년 남자. 아이들이 올린 묘비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손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5일 밤, 사람 하나 없는 공원묘지. 8살 소녀가 낡은 분홍 패딩을 입고 비닐봉지를 꼭 쥔 채 묘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6살 남자아이가 기침하며 뒤따랐습니다. 2개의 묘비 앞. 소녀는 미역국 2그릇을 꺼내 눈을 쓸어내고 올렸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엄마도 같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죠? 동생이 고개 숙여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그때 관리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안 돼요! 발로 미역국 그릇을 찼습니다. 국물이 눈 위에 쏟아졌습니다. 소녀가 비명을 지르자 관리원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요. 바로 그 순간, 지금 뭐 하는 거요? 검은 코트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관리원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여자가 무릎 꿇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는 묘비로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고 강준혁 1992년 1월 2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 이름인데. 옆 묘비에는 고 임지수 1992년 1월 2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강준혁이요. 여자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남자는 묘비 틈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녀의 눈매가 남자아이의 미소가 죽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서은아요. 동생은 서준호예요. 여자가 흐느끼며 무너졌습니다. 남자는 아이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재는 서재에서 준혁의 사진을 봤습니다. 의사가운 입고 웃던 모습. 그는 조용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흘 후 보고서를 본 민재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재개발 지역 반지하. 은하는 새벽 4시 신문 배달, 밤엔 편의점 배달. 하루 4시간 수면. 준호는 천식약도 못 사 먹고 학교에서 쓰러지길 반복. 냉장고엔 김치 한 통뿐.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 사망 원인 건설 현장 낙상. 안전장비 미착용. 의사가 건설 노동자로 죽었다는 사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그날. 병원 회장실. 박인수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응급실 환자 사망. 담당이가 강준혁입니다. 실제 원인은 간호사 투약 오류입니다. 레지던트가 책임지는 게 낫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라면 언론도 조용해집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오늘 사고 내가 책임져라. 아버지, 전 잘못 없어요. 녹음도 있어요. 병원이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진다. 내가 희생해라. 저 곧 아버지 됩니다. 지수가 임신했어요. 5개월 전 결혼했어요. 그래서 더 안 되지. 내일까지 각 썼어. 안 그러면 내 아내도 가만 안 둬.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재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였어. 한수경이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그 아이들한테 가. 그날 밤, 민재와 수경은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민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하야, 묘지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안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빚 갚으러 가는 거죠? 민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빚 같은 거 없어. 거짓말이에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수경이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은하야, 너희 아빠, 우리 아들이었어. 할머니 아들이 보고 싶어. 준호의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은하야, 문 열어. 준호 지금 위험해. 문이 열렸습니다. 은하가 경계하는 눈으로 서 있었고 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경이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열이 40도는 넘겠어. 지금 병원 가야 해. 싫어요.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희 아빠한테 못된 짓 했어. 미안해. 제발 동생만이라도 살리자.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한 폐렴입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수경이 은하를 안았습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재의 저택. 은하는 거대한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이제 은하 집이기도 하고. 넓은 방을 보여주자 은하는 침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가 손을 뗐습니다. 더러워질까봐. 은하야, 여기 다 은하 거야. 더럽혀도 괜찮아. 욕조에서 씻고 나온 은하 앞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는 멈췄습니다.
왜 안 먹니? 나중에 굶을까 봐요. 민재는 은하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안 굶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은하가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민재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뭘 한 거야? 일주일 후 크리스마스 이브 저택에 거대한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은하와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같이 꾸며볼까? 은하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저녁, 수경이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엄마처럼 끓였어. 은하가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맛이에요. 다음 날, 박인수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손주들이 있다던데요? 준혁이 아들딸이야. 유전자 검사는 하셨습니까? 민재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필요 없어. 요즘 사기꾼들이 재산 노리고 내 가족 일에 신경 쓰지 말게. 박인수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 증거 남았을까? 다 사라졌을 겁니다. 저 아이들 없애야 해. 설날, 가족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은하와 준호가 세배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틀 후,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병원 재벌, 가짜 손주로 동정 마케팅, 유전자 검사 일치율 42%, 남남 수준. 민재는 검사 같은 건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재벌들은 뭐든지 이용하네 아이들 이용해서 이미지 세탁. 박인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이미지 타격입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경이 들어왔습니다. 은하 학교에서 항의 왔어요. 다른 반으로 보내달라고. 민재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하가 학교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칠판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꾼 할아버지.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 진짜 손녀 아니래. 점심시간. 복도에서 아이들이 은하를 둘러쌌습니다. 야, 사기꾼. 한 아이가 밀었습니다. 은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책들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돈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지? 은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이사회. 박인수가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이번 스캔들로 주가가 20% 하락했습니다.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사는 조작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42%. 난 검사시키지 않았어. 박인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이사 말이 맞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재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박인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녁, 은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옷도 찢어졌습니다.
수경이 달려왔습니다. 은하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쟤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거죠? 아니야. 은하 잘못 아니야. 우리 떠나는 게 나을까요? 수경이 은하를 꼭 안았습니다. 안 돼. 우리 가족이야. 밤. 은하는 아빠가 남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노트,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하, 준호에게. 이 자료를 할아버지께 꼭 전해줘. 할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무서웠던 거야. 아빠가 지키지 못한 가족을 너희가 지켜줘. 아빠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박인수 협박 기록, 증거 인멸, 지시, 간호사, 투약, 오류 은폐.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로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은하가 할게요. 우리 가족 지킬게요. 다음 날, 은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열었습니다. USB와 노트, 그리고 준혁의 편지. 할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무서웠던 거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박인수가 협박했다. 각서를 쓰지 않으면 지수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증거 녹음에 성공했다. USB를 꽂았습니다. 박인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준혁, 내가 책임져야 해. 실제로 잘못한 건 간호사입니다. 각서 안 쓰면 내 가족도 가만 안 둬. 민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은하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민재가 은하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아빠가 지켜줬구나. 이틀 후, 민재가 퇴원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나? 고소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할 거야. 일주일 후, 주주총회 소집. 박인수가 전화했습니다. 왜 소집하신 겁니까? 자네도 와야지. 중요한 발표가 있네. 주주총회 당일. 민재는 은하와 준호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주주총회장.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박인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하와 준호가 양옆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수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범죄를 폭로하겠습니다. 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오늘 밝히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은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열었습니다. USB와 노트, 그리고 준혁의 편지.
할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무서웠던 거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박인수가 협박했다. 각서를 쓰지 않으면 지수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증거 녹음에 성공했다. USB를 꽂았습니다. 박인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준혁, 내가 책임져야 해. 실제로 잘못한 건 간호사입니다. 각서 안 쓰면 내 가족도 가만 안 둬. 민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은하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민재가 은하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아빠가 지켜줬구나. 이틀 후, 민재가 퇴원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나? 고소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할 거야. 일주일 후, 주주총회 소집. 박인수가 전화했습니다. 왜 소집하신 겁니까? 자네도 와야지. 중요한 발표가 있네. 주주총회 당일, 민재는 은하와 준호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주주총회장,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박인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하와 준호가 양옆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수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범죄를 폭로하겠습니다. 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오늘 밝히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후, 4월, 박인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재는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은하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같이 놀자. 준호의 천식도 완치되었습니다. 4월 8일, 준혁의 생일. 가족이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아니라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준혁과 지수의 묘비 앞, 미역국뿐 아니라 갈비찜, 잡채, 과일, 케이크까지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늦었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남긴 보물들, 은하와 준호를 아빠가 지킬게. 평생. 상자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흰 의사 가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가 커서 의사 되면 물려줄게.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꼭 의사 될 거예요. 아빠처럼. 준호가 묘비를 만졌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아파요. 은하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에게. 아빠가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가족 다 함께해요. 사랑해요, 아빠. 은하, 준호. 수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춤추듯 날아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은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정말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민재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영원히. 빚 같은 거 없어요? 없어. 은하는 할아버지 손녀야. 은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택? 저녁 식사? 수경이 미역국을 떠주었습니다. 은하와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민재가 가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경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밤. 은하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민재가 은하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은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며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아, 내가 남겨준 가족, 아빠가 잘 지킬게. 약속한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남았습니다. 그 겨울, 눈 속에서 만난 가족. 이제 그들은 봄을 맞이했습니다. 함께